장동혁 대표는 그냥 최고위원회에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유튜브에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생각이 우리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명해 보이고 옹색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명분 자체가. 아마 오늘 신문들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다 비판적이더라고요. 보수, 진보할 거 없이.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유 있게 청와대 참모진과 밥도 먹고 또 인근 경복궁도 이제 산책을 하고 말이죠. 네.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이죠. 실리나 명분이 있어가지고 야당이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명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금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금도조차 어기고 명분도 없고 하는 행동도 옹색해 보이고 바로 11일 날 오찬하기로 하고 바로 그 3법, 헌법, 그 재판소 개헌이라든지 재판소헌법, 대법관 증언법. 예, 대법관 증언 뭐 이걸 다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물을 끼얹고 모래를 끼얹고 그 죄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못하게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자리에는 참석해서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는 한패냐 아니면 싸우는 거냐 대통령부터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아픈 얘기를 제대로 좀 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안 가고 피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뭐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잦아들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본인이 제시를 했었고 윤영걸 대표님 단식 때도 영수회담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한데 그럼 단식 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데 저도 뭐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저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1차 영수회담 때도 끝나자마자 특검법을 더 센 걸 통과시키고 더 강화한 걸 통과시키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1차 영수회담 하고 나서 바로 나와서 이번에도 영수회담 앞두고 11일 날 하고 12일 날 취소했는데 바로 11일 날 오찬하기로 하고 바로 그 3법, 헌법, 그 재판소 개헌이라든지 재판소헌법, 대법관 증언법. 예, 대법관 증언 뭐 이걸 다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물을 끼얹고 모래를 끼얹고 그 죄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협의를 못하게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자리에는 참석해서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는 한패냐 아니면 싸우는 거냐 대통령부터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아픈 얘기를 제대로 좀 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안 가고 피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생각에선 이런 판에 내가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게 최창일 교수님 사실 지금 윤영걸 대표님께서는 가서 면전에서 얘기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의총에서도 뭐 김영태 의원 등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상을 업고 나오더라도 가는 게 맞습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가서 상을 업고 나오는 게 더 아픈 걸까요? 안 가는 게 더 아픈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별로 불리할 게 없어요. 어느 쪽도. 야당이 저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보일수록 말이죠. 네. 여권이 뭐 여권이 청와대나 뭐 여당 얘기하는 건데 여권이 야당을 가볍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충만한 이유가 이 명분 자체가 말이죠. 빌미 주는 거예요. 야당이 자꾸. 가뜩 야당이 지금 지지율도 안 좋은데 여당에 비해서 말이죠. 저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양비론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뭐 관점에 따라 달라요. 재판소헌법이라든지 법관, 대법관 증언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건데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대통령한테도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여당 대표가 그렇게 했다면 청와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적어도 한 건 아니잖아요. 여권이라 합니다만 우리가. 그러나 이건 여당에서 추진해서 통과가 된 건데 전체회의에서 말이죠. 법사위. 이걸 대통령과의 그 오찬회동의 취소 이유로 삼는다? 명분이 빌미가 너무 약해요. 최소한도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유발시키지 전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누가 봐도 말이죠.
저건 합리화되기 어려워요. 야당 대표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 저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나요? 저렇게 중대한 약속,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인데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또 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떤 게 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하고 아플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해도 안 아파요. 하지만 아무튼 잘못은 됐어요.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런 약속 1시간 전에 취소하는 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한겨레는 오늘 어떤 기사가 있었느냐. 대통령과의 대화 판 깬 장동혁. 그거 유튜버 입김에 휘둘렸나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그거 유튜버 바로 전한길 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전한길 씨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죠. 받으러 가기 전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내일 전한길은 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가네요. 장동혁 대표님, 김민수 최고위원님, 저는 장동혁 대표님을 당대표 뽑는데 전한뉴스가 힘을 합쳤지 않습니까? 전한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놓고 전한길 보고 무조건 장동혁 지지해달라고요? 당신도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한길 씨. 나는 경찰 조사 받으러 경찰서 가는데 당신은 청와대 가서 맛있는 밥 먹는다는 얘기냐. 당신도 나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라고 울컥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갈래야 못 간 거 아니야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게 지금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오해를 받아도 충분히 할 말이 없다고 봐요.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이나 고성국 이 강성 유튜버들한테 많이 흔들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에 그 윤어게인 세력과의 결별도 개인적으로는 또 따로 설명하는 것까지 다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어제 하필이면은 또 전한길 씨가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 날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와야지 왜 청와대 가서 밥 먹고 있냐 하니까 오비일학격으로 또 취소를 하니까 그런 오해를 살만하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쪽 공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아요. 강성 유튜버들한테 좌우되는 거. 그럼 민주당은 김어준 씨가 가장 강력하게 또 합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또 흔들고 있고 우파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전한길하고 고성국 이런 사람들이 흔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진보 보수가 아니라 강성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사업자죠. 유튜버를 플랫폼으로 해서 자기 돈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라도 구독자 끌어들이고 슈퍼챗 팔아서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정치가 지금 좌우된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지율 20% 안팎에 머물러 가지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하고 전한길이 지금 공생하고 있는 거죠. 장동혁 더 가는데 만약에 지방선거 패배해도 아마 전한길하고 손잡고 가면은 대표 자리 안 내놓고 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한길도 돈 벌고 장동혁도 돈 버는 어떻게 보면은 공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그런 단계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오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런 오해를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긴 하다. 마침 또 그러니 오비락처럼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전한길 씨가 아니 왜 나한테 안 오고 청와대 오찬을 가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서에도 가지 않았어요. 장동혁 대표는. 하지만 일단 이런 얘기들, 전한길 씨 이런 얘기들 섭섭함에 토로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또 한겨레는 오면에 기사로 썼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체 왜 안 갔느냐 또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안 간 거 이유 왜 이런저런 이 면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오찬이 취소된 이재명 대통령도 있죠. 대통령 사실 되게 바쁜데 오찬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쑥 일정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번개를 쳤다고 합니다. 어디 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거 안동 출신입니다. 안동 도산입니다. 도산 아버지랑 친구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 석 도산. 안 부르세요? 예. 저도 안동 2만 명인데 뭐요? 원정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식사도 잘하고. 그렇게까지 네, 이재명 대통령 갑자기 생긴 점심시간 참모진들 또 출입기자랑 같이 깜짝 삼계탕 오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찬일 교수님,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안 해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나는 그러면 뭐 삼계탕 뭐 내 주변에 뭐 번개 갖고 같이 먹지 사람들 만나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에 대단히 능숙한 분 같아요. 어제 이제 그 갑자기 불발됐잖아요. 그 대표 회동이 불발됐는데 그것도 저렇게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서촌에 그 식당 이재명 대통령 갔다 했는데 좀 가봤어요, 제가. 가봤는데 가서 술은 안 먹고 밥은 네. 안 먹고 이제 그 어떤 데인가를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부러 가봤는데 통인시장 말씀하시는 걸까요? 통인시장 그 옆 안에 안쪽에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좀 나가는 데 있더라고요. 네. 서촌 인왕식당인가 그렇게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손님이 몇 명 있어요. 아주 허름하더라고요. 적당히 허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진짜 그러면 선술집, 국밥 파는 데더라고요. 막걸리도 팔던가요? 막걸리도 팔겠죠. 가서 물어보진 않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배가 아주 고프지 않아서 먹고 오지는 않았는데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저렇게 행보하는 거 청와대 근처 아닙니까? 저기 경복궁도 그렇고 경복궁도 저도 가끔 가봐요. 이렇게 65세 넘었으니까 무료고 가는데 아무튼간에 저희 저렇게 소통을 하는 거 저 장동혁 대표니까 이중으로 너무 대비되잖아요. 여유가 있고. 근데 이건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냥 최고위원회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유튜브에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생각이 우리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명해 보이고 옹색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명분 자체가. 아마 오늘 신문들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다 비판적이더라고요. 보수 진보할 거 없이.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유 있게 청와대 참모진과 밥도 먹고 또 인근 경복궁도 이제 산책을 하고 말이죠. 네.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이죠. 실리나 명분이 있어가지고 야당이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명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금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금도조차 어기고 명분도 없고 하는 행동도 옹색해 보이고 이래저래 패배할 것만 남아 있다. 야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눈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여와야가 어제 오찬으로 좀 더 붙는 건가 가운데로 좀 만날 수 있는 건가 얘기가 되는 건가 싶었었는데 이게 오히려 원래 있던 자리가 더 멀리 이렇게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